자, 어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저녁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당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잠깐 이렇게 헤어졌다 만난 연인을 보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네, 맞습니다.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의원님은 제가 아무 전에 더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고생 많이 해서 많이 말랐어요. 많이 그랬어요? 네. 자, 이 만찬 자리에 장제원 의원은 자리에 없었다고요. 대신 SNS에 반성의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고요. 결기가 부족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 개인에 대한 실망으로 큰 대의를 놓쳐버린 저의 자금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한 개인에 대한 실망인데 이 개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큰 대의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유승민 후보에 대한 실망으로 큰 대의를 놓쳤다. 뭐 양쪽으로 다 좀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뭔가를 반성하고 고백한다는 그런 얘기죠. 길지균 차장은 누구 같아요? 이 한 개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아요? 유승민 전 후보 같습니까? 허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해당이 될 수 중립적으로 쓴 있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제원 의원이 쓴 글에 의미가 맞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의도적으로 중의적으로 쓴 건지도 모르겠고요. 유승민 후보에게는 죄송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뒷문장을 보면 약간 좀 앞에 문장이 짐작이 되는 것도 같고요. 저희 탈당의 가장 큰 기준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에게 정치 생명을 걸 수 있는가. 결국 없다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한 거죠. 선거 과정에서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의 발전을 이루게 성공을 하기보다는 정치인 개인 유승민의 성공을 위해서만 다른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또 같은 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좀 약간 비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같은 복당파 의원이죠. 김성태 의원이 어제 라디오 한 매체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최순실 폭탄을 피하기 위한 도피용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유승민 의원이 발끈했다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에 이종훈 전 의원이 이제 혹자는 한국당 복당을 박쥐와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는데 실상은 하이에나 수준이고 썩은 고기를 쫓는 하이에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패배 후에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보수의 어떤 소멸까지 걱정하는 그런 기분은 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하는 말들이 보면 바퀴벌레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박쥐, 하이에나, 융호방망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의 품격과 또 어떤 또 안정감이랄까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그런 표현에 있어서 외견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너무 과격한 이런 막말성의 이런 말들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좀 품격도 있어야 되고 세련미가 있어야 되고 이럴 텐데 한마디로 이 사회적인 지도층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 당권을 놓고 홍준표 전 지사가 친박들과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괜히 미국을 가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있으면서 말로 하면 될 거를 매일매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나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노무현 정권보다 더 세련된 좌파들은 전열이 정비되면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나름대로 그 뒤에 계속 보면은 당에 남아 있는 극히 일부
구보수 세력은 교체되어야 국민들에게 당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본인이 어떤 이것을 교체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다가오는 6월 달에 있을 어떤 그 당권에 대한 도전을 시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들 얘기했듯이 마치 친박에 대해서 이걸 바퀴벌레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내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 지금 보면은 어떤 좌파라고 좌파 우파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데 좌파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주 세련된 좌파라고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10%채 지지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좌파가 세련됐다기보다는 그럼 우파가 어떻게 세련되고 어떻게 20, 30, 40대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그 친박 비박을 놓고 싸우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도요. 이 당을 향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군요. 문재인 대통령 똥볼 찰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유권자들 투표장에 가지 말길 기다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실수하고 지금 집권을 한 진보정당이 실수를 하길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잘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되고 이 새로운 건전 야당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선 패배의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좀 태어나자는 그런 걸 하는 건데 문제는 아직도 다수 세력의 친박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이게 요식업으로 좀 비유하자면 자유한국식당이 있는데 문재인 식당이 신장개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문재인 식당으로 전부 이제 몰려가지고 여기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여기는 이제 손님이 없어가지고 좀 곧 망할 지경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항상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책과 공약,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이 옛날 그 얘기했던 정책과 공약 부분이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임기 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지만 한 몇 달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증과 평가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식당으로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식당에 손님이 안 오면 더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방이랑 카운터랑 싸움만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7번째 순위가 어떤 내용이 정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